네, 첫 번째 외신 기사입니다. Euro rises and Eurozone stocks slightly lower after ECB rate decision이라는 기사 제목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ECB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유로 가치 상승과 함께 유럽 주요국 증시가 약보합세를 보였다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우선 시장 변화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주 후반에 ECB가 6주 단위로 정례 통화 정책 회의를 했었죠. 그 결과를 보시면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묶고 예금 금리와 한계 대출 금리도 약 마이너스 0.4% 그리고 0.25%로 유지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전반적인 자산 매입 같은 양적 완화 조치 관련해서도 기존 계획대로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800억 유로의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연장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브렉시트가 영국의 부동산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ECB와 영란은행에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드라기 총재가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이 필요한 유동성을 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스트레스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됐고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전망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물가가 제대로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네. 적어도 올해 후반에 갈수록 물가가 상승을 할 것이고 내년, 내후년에 되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그만큼 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전 고점보다도 더 높은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렇다면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냐는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 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것이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양적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그 양적 완화의 규모를 놓고 보시면 월간 800억 유로라는 것은 약 100조 정도 되죠. 네. 한국 원화로. 그렇죠. 이것을 내년 3월 그리고 그 후 계속적으로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통화정책 이외의 부분이 되겠는데요. 네. 그만큼 재정정책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은행권의 자본 확충 부분이 되겠고요. 아마 제일 먼저 지금 의논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탈리아 은행이죠. 이탈리아 쪽은 아무래도 EU와 이탈리아 정부 간에 자본 확충 규모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내용이고요. 네. 전에도 한번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은행 자본 확충 펀드 규모가 40억에서 60억 유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돈은 아마도 추가적으로 적어도 EU의 입장에서는 한 100유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400억 유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2조나 되죠. 만약에 정말 400유로나 자본 확충을 해준다면 이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의 의견이 아마도 올해 3분기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서 자본 확충이 일어나면서 추가 재정 확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경기 부양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다시 시장을 상승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드라기 총재가 하는 부분 이외에 자본 확충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자세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mild recovery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두 번째 기사는 중국 경제 약한 회복을 보일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IMF도 중국만큼은 또 경제 성장률을 상향 발표했죠. 그래서 또 이슈가 됐기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 The Straits Times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회복세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회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갈 것이냐 하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숫자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난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6.7%가 나왔죠. 그랬죠. 네. 산업 생산과 소비 증가에 힘입어서 정부가 원하고 있는 목표치인 6.5에서 7% 사이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연착륙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지금 분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숫자를 보시면은 뭐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9% 증가율이 나오면서 한 자릿수 진입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16년 만에 최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 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투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경착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지금 다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트에도 보시듯이 지금 1월부터 6월 달에 2차 산업별 민간 투자 증가율을 보시면 철강석이라든지 원자재, 뭐 특수 설비 제조, 비금속 채굴 뭐 이런 등 대부분이 원자재 관련 산업의 성장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보시면은 고기술의 제조기업들, 네. 전자제품이라든지 자동차 제조라든지 뭐 전기 에너지 생산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분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흔히 말하는 신창타이라고 하죠. 뉴노멀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 이 시대의 진입 이후에 중국은 전반적으로 체질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다. 즉 성장을 하더라도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그만큼 고기술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조세 수입의 감소라든지 네.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하강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민간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회복이 참 더디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SOC 투자 증가율을 20%대를 유지를 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경제 성장률이 8% 이상에서 계속 하락해서 7%, 6%대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민간 투자 증가율은 거의 한 자릿수,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유는 아무래도 민간 투자들이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해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대외 투자 증가율이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조업 고정자산 투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투자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 인프라 사업의 높은 진입 장벽이라든지 수익성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의 회복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경기가 안정을 찾으면서 이 부분에 질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의 둔화 부분에 있어서는 둔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민간 투자 증가율도 안정을 찾고 네. 그다음 소비 확대가 계속 일어난다면 이는 그만큼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고 거품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다는 것은 중국 증시를 놓고 봤었을 때 과거 한국이 2000년대 중반에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재평가가 일어났을 때 500에서 1000 왔다 갔다 하던 증시가 2000으로 레벨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도 아마도 과거에는 2000 이하에서 거래가 되다가 5000까지 갔었죠. 그렇죠. 물론 다시 하락을 네. 했고요. 지금은 3000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4000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은 장기적으로는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점차적인 상승을 해서 아마 3200에서 3300대에서 안정을 찾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개혁을 통해서 거품이 빠지고 이제 탄탄하게 다져가는 중국 증시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우측 상단에도 나가 있죠. 나스닥 사상 최고치 뭐 이제 갱신하고 있는데요. 연중 최고치 죄송합니다. 연중 최고치죠. 네,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뭐 세 번째 나스닥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펀드 매니저 나스닥 상승세에 성장주에 관심을 유지해라라는 기사인데 요즘에 성장주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요. 네, 네. 배당주 얘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들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지수 관련된 포트폴리오 ETF가 되겠습니다. 저 SPY라고 하죠. 네. S&P 500이고요. 그다음에 DIA, 다우존스 관련된 네. 것이고요. QQQ라고 하는 건 나스닥 관련된 ETF들입니다. 근데 이 상승률을 보시면 뭐 지난 몇 주 동안에 거의 뭐 4%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 중순에 미국 증시 고점인가 아니다 하는 리포트를 내보냈었죠. 그랬죠. 그때 보시면은 그만큼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되고 차익 실현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업종 투자를 해야 되는데 IT 업종과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 소비재 업종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에 네. 전체적으로 한번 리주조 인컴 모델이라고 하죠. 잔존가치 모델들을 돌려봤습니다. 전 세계 국가 15개 국가를 들여다봤는데 아까도 도표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은 지금 상승 여력이 미국 시장이 특히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 여력이 과거에 제가 뭐 10% 이상이었다. 근데 주식수가 거의 10%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줄었는데 네. 다시 돌려보니까 또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계속적으로 ROE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ROE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IMF에서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씩 좀 인하를 했죠. 네.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성 예상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큰 폭이 아니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 쪽을 낮추고 미국 쪽은 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쪽의 ROE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들을 놓고 봤었을 때 유럽 쪽에서도 제조 경쟁력이 있는 국가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 국가가 바로 독일이 되겠죠. 네. 그 이외에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 계속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그 도표에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다우존스의 상승 여력이 지금 16%나 남아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상승 여력도 거의 16% 정도, S&P는 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2%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면 당연히 미국 증시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기사가 나온 내용은 뭐냐면 네.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종목들을 몇 개 짚어드렸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또 IBM이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을 좀 짚어드렸었고요. 그 이외에도 머크스라는 회사, 그다음에 NVIDI라는 회사, 네.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뭐 보잉 이런 회사들이 성장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관심을 가질 때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IT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된다. 네. 당연히 성장주죠. IT 업계. 그렇죠. 네. 그다음에 헬스케어 당연히 또 성장주입니다. 또 그 이외에 뭐 금융 소비재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매력도가 있어 보이는 업종 두 개가 IT와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성장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